네 가지 상해 법칙을 잘 이해하면 의식의 공부의 전체 맥락이 아마 잘 잡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써놨는 거죠. 그죠?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 모양상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똑같은 상인데도 이것은 서로 상, 바탕 상자인데 모든 바탕이 되는 의식의 크기.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을, 바탕을 상이 아니게 보면, 상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 다 벗어나 버리면 깨닫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상이 비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상에 대한 이야기고, 공상으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공상은 전체 의식, 하나된 의식을 말하고, 여러분들은 개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상이야. 모든 상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러분들은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는 철저하게 내가 개체의식인 나라는 의식이 무엇인지, 나라는 의식의 본질이 뭔지, 도대체 이게 왜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야만이 의식이란 것이 뭐고, 그 속에 나라는 의식은 뭐고,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라는 의식은 뭐고, 법칙을 말하는 법상이란 뭐고, 우리가 공상이란 뭐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상의식, 법상의식, 공상의식은 나중에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대상의식에 대해서 하는데, 대상의식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많이 느꼈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의식의 수준, 의식의 수준, 의식의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해석의 수준을 우리는 의식의 수준이라 그러고 의식의 단계라 합니다. 그럼 각자는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자기 의식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본인이 어떤 의식의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저기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10년간 해보고 이 의식에서 4가지 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대상의식 속에 살다가 책이나 이런 데 다 써놨어요. 깨달으면 행복해지고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 깨닫자. 깨달으면 내가 다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체험, 그 느낌, 그것을 위해서 했던 수행법,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 사람들이 했던 체험 한번 간절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러면서 나왔던 게 결국은 나라는 내가 있는 거예요. 저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그 깨달음의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든가 어떤 체험 속에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해.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로 돌아오는 순간에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문제가 그대로 옛날처럼 똑같아요. 돈을 안 벌이면 괴로워. 아무도 뭐 공짜로 돈 주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걸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내가 있다. 내 개체로서의 나가 있다. 이 개체가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뭘로 이루어진 거야? 나는 뭐지? 이제 그때 진짜 나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야? 그렇게 나를 봤을 때 이제 나는 생명과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의식 2개가 큰 테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공부를 자각이라고 하는 공부, 의식을 성장시키는 공부,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공부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의식이 생명을 쓰고 생명이 곧 의식이라는 것 두 개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의식을 마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반야신경에서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결국은 의식은 생각과 감정, 감정을 조금 더 나누면 느낌까지, 감각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의식의 상태를 올라가면 갈수록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인이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나라는 의식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이론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의식이 뭔가 이렇게 하면 데이비스 호킨스의 책을 본다 그러면 데이비스가 0에서 1000까지의 의식의 수준으로 나눴다 그러면 저는 대상의식의 수준은 0에서 200까지. 그러면 집단의식으로 봤을 때 200을 막 넘어서서 한 210은 가는 것 같아요. 인류의 전체 의식이 지금은 대상의식에서 막 넘어가서 아상의식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는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넘어간 지 한참 되어서 아상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나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아직 200의 수준을 못 가요. 그러면 대상의식이라 하는 것은 의식이 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 이것이 지금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에 있는 것을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내한테 어떻게 했고 이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저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것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의식의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다루어야 되지? 화를 낼까? 화를 좀 한번 더 강하게 내야 되나? 좀 적게 내가지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보는 것은 대상의식. 아상의식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이 저쪽으로 투사된 거야. 이것은 아상의식. 그러니까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는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 내 무의식에 어떤 신념이 들어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지켜야 돼. 이런 나를 방어해야 돼. 이런 나가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예요?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존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라는 의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 밖에서 얻어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얻어낼까? 많이 얻어내면은 나는 잘 살 거야. 바깥에 있는 걸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루어지면 나는 잘 살 거야. 이러한 의식에 있는 것을 대상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식의 스펙트럼을 하지만 대상의식이 아직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무엇이 많이 작동하느냐의 문제지. 도리는 어때? 대상의식이 얼마나 작동하는 것 같아? 40% 정도 대상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감각입니다. 오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감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 세상이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들었던 말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렇게 잘 안 봐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만 딱 듣습니다. 말만 딱 들어요. 표정만 딱 봅니다. 나한테 찡그리고 있나 안 찡그리고 있나,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각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그래서 이 감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 이걸 충동이라 그래요. 충동성. 그래서 감각에 너무 빠져 있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감각에 놀아나기 때문에
아무리 안 먹는다 그래도 파블로스의 개처럼 맛있는 게 딱 나타나는 순간에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주면 확 먹으려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 먹으면 안 돼, 먹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고 감각에 놀아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인생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중독 걸린 사람들은 다 인생이 너무 괴롭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싶어, 머리로는. 이걸 하면 괴로운 거 알아.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도박하면 갑자기 안 해야지 이러다가 딱 기회가 생기면 갑자기 그걸로 확 갚는 거야. 술 안 먹어야지, 마약 안 해야지 알아. 근데 술이 앞에 딱 있으면, 아니 갑자기 왜 앞에 이런 게 있어, 기분 나쁘게 일어나고 술 마시고,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욕을 하던데, 엄한 핑계를 다 대는 거야. 이게 술 마실 핑계를. 생각과 감정으로 그렇게 만들겠지. 사실은 근데 감각에 져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좋은 것이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것이 없는 나는 초라하게 느껴요.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뺏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그래. 왜? 오감으로 봤을 때 저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것을 내가 가져야지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대상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습관을 들인 것은 잘못 배웠든지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지식입니다. 말과 글이에요.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하든지 배우면 저 외부에 있는 상황과 대상과 물건을, 문제를 더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우면 지식대로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자기에게 돌아와요. 다 배웠는데, 다 아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더 잘하는데, 더 많이 아는데, 더 학력이 높은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저 사람은 왜 인기 있고 나는 왜 인기가 없어?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재산도 많고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수준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때 진짜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걸 참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저 밖에 있기 때문에 저 밖을 계속 탐구해요. 더 좋은 이야기 없을까? 어디 더 좋은 말 없을까? 어디 좋은 방법 없는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 자격증을 따고, 근데 심리를 못해. 상담을 못해.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은 놔놓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근데 어떻게 상대를 바꿔? 자기는 지식과 스펙은 가득해. 그래서 이제 가짜 가면을 쓰고 앞에 딱 섰어. 근데 누군가가 강하게 팍 찔러보면 가면이 펄럭 넘어져 버리는 순간에 이게 이제 확 다 드러나는 거야. 뒤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목적은 나의 생존력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의식은 왜 생겼냐? 여러분이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나 깨달았어, 나 공상이야. 그거는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에고 의식이 있는 것은 이 나라는 에너지 안에서 이걸 지켜내려고 에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있다고. 그럼 이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나를 보호하고 생존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 생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할 수 있냐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의식의 질이 높아지면 더 잘 생존하는데,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감각적인 걸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을 다 써서 생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의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생존한다 그러면 자기 좋은 거 막 묻고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이러면 생존력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좀 된 사람들은 좋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좋으면서 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탁할 때 좀 들어주고 저 사람이 부탁하면 나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존력이 친밀감을 만들어서 상당히 강화되는 거예요. 법상의 의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유, 생각의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놀라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엄청 강화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생존력이 좀 부족하다면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에너지를 실컷 쓰고 돌아오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만 쓰기만 쓰고 낭비만 하다가 돌아오는 건 없으니 나중에 꽝이야. 우리는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못 배운 거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못 배웠겠어? 여러분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부모의 교육과 학교의 교육이, 선생의 교육이 여러분한테 안 맞았든지 아니면 그 선생의 자기 시기였든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 배웠든지 뭔가 배우기는 배웠어. 대학까지 배웠어. 우리 건강 대학까지 뭐 배웠어?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어, 그지? 엄청 막 시험 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았다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뭐가 남았어? 졸업장 하나만 딱 남은 거야. 근데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괴로웠어. 그럼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으면 이 학위를 땄으면 빛나는 성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생존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거야. 돈은 많이 들였어. 시간도 들였어. 에너지도 들였어. 근데 이 학위는 어디 있어요? 취업도 지금 그걸 못 받잖아.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에고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에고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욕구를 잘 이룰 것인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 이제 이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욕구가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은 에고의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해져요. 만족스러워진다고. 에고가 뿌듯해 한다고. 와, 나 좀 괜찮은 놈이네. 그래도 잘 사는 놈이 있군. 건강이 좀 뿌듯하게 느꼈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내하고 관계없는 것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했는데도 비어있는 건 똑같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배움이 필요한데 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성숙된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 다 힘들었을 거라고. 뭔가 부족해. 왜? 부모도 이런 의식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생존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뭔가 미숙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나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아이는 배가 고파요. 똥을 쌌어. 그러면 아이는 이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해요? 울어요. 막 울면 엄마가 가서 이놈 새끼 똥 쌌군. 이렇게 해가 싹 갈아주고 요놈 새끼 배가 고픈 모양이네. 젖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에고가 짙게 충족되면 태어난 애는 에고가 충족되는 순간 어디로 가겠어요? 잠을 들면서 완전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아주 행복한 상태로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 보면 너무 귀여워. 왜? 완전히 깨달음 상태야. 왜? 딱 욕구가 딱 충족되는 순간. 근데 갑자기 안호 같은 엄마가 있어가지고 젖은 하루에 3번만 먹어야 돼.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규칙을 딱 정해놓는 거야. 아이가 아무 울어도 니는 아직 밥 먹을 때가 아니야. 12시 대가 내 니 젖 줄게. 이제 이렇게 되어보니까 아이는 계속 운단 말이야. 울면서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군. 아니면 나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군. 아니면 울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참아야 돼. 엄마가 줄 때까지 내가 참자. 어떤 나름대로 이제 이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기르는 거야. 참는 습관을 기르든지, 안 그러면 계속 때를 쓰고 줄 때까지 울든지. 그러니까 줄 때까지 우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뭐 하면 계속 울어. 계속 운다고. 왜? 얘의 의식에서는 울어야지 주는 거야. 그런데 아이의 성숙한 부모라는 것은 아이의 욕구에 관심과 배려가 많은 거야. 이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놈이 밥 먹을 때 됐군. 뭐가 어디 조금 불편한가? 이렇게 하면서 잘 보살펴주면 아이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의 욕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군. 나는 나로서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이제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첫 아이 낳았을 때 못 모르고 막 낳아보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데는 최고의 공부가 필요해. 왜냐하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 한 마리 기르려고 해도 이 개를 기르는데 뭐가 필요한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이를 기르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우연히 때가 돼가 그 새끼가 그냥 팍 나쁘고 그냥 네가 알아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왜 부모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성가시냐? 이제 이렇게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미숙하고 이기적인 부모가 많아.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는 아이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되면 안 돼. 자기 욕구를 드러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치지든지 안 그러면 미움받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돼. 그런데 아이가 더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안 울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안 울고 어떻게 이렇게 똥 쌌는데도 안 울어. 배고픈데도 안 울어. 이렇게까지 가는 아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리산에 갔을 때 성우님하고 산책하다 보면 개 2마리가 걷다 있던데 개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쫓아오는데 짖지를 안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짖었어. 계속 꼬리만 흔드는 거야. 내가 그거 딱 봤을 때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뚜디맞았구나 짖는다고. 그런데 다행히 인생에는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야. 잘 가르쳐주는 선생. 내한테 관심이 많은 선생. 내가 원하는 것을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선생.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또 아쉽게도 선생님들조차도 성숙되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열심히 공부만 해서 학력을 따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생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찮아. 내 욕구도 충족이 안 되는데 저런 새끼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해 달라고 막 내한테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거를 팍팍 애한테 주는 거야. 수치심을 팍 심어주고 벌 씌우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표현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표현하면 두드리 패고. 이런 선생님이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조차도 또 놓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대체.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들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문제와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럼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특징을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잘 처리하면 에너지 낭비가 없이 가장 극이 되는데 대부분은 과잉 반응, 과잉 대응, 별거 아닌데 막 불같이 에너지 소모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막 난리를 치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장에 못 있는 거야. 또 나가야 돼.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고 그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상의식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이제 배우고 이제 내가 뭔지, 내 것이 뭔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왜 이런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운이 좋아서 인연이 되어서 선생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심어져 있는 나는 가치롭지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하고, 그러한 체면 속에서, 대상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깥이 어떻든 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욕구는 뭔가? 내 거는 뭔가? 여러분들은 아상의식으로는 대부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서 옛날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중심을 잡아가고 저기에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이 옛날에는 완전히 대상에 막 휩쓸려서 살았지. 쳐다만 봐도 누가 뭐라 그럴까 싶어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알아갈수록 외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전부 다 자기 세계에 살아. 근데 여러분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다 내한테 관심 있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상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사실은 뭐예요? TV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을 욕하고 일본을 욕하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의 생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무리 정치인들 욕해도 지금 눈앞에 뭐 조금만 생겨봐요.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가져서는 안 되는지. 대상의식 속에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만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의식이 성장하면 왜 내가 다 가져서는 안 되는지. 지금 엄마의 상태가 있고 아버지의 상태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자기의 욕구가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것만 충족할 수는 없다는 거야. 같이 충족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 것을 중요시해서 저 사람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에고의 방어 시스템이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 내가 하나를 던졌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2개를 던지는 거야. 그럼 내가 3개를 던지면 저 사람은 10개를 던져. 이것이 에고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나중에 갚는가 안 갚는가 한번 두고 보자. 갚으면 더 크게 다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상을 넘어서면 이 세상은 원리와 법칙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깨닫게 되면, 법칙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법칙으로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돼 있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좀 더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됩니다. 법칙의 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뉴턴의 제일법칙 알았어.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한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이죠. 그죠?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의 그 상태,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상대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왜 안 해? 숙제 왜 안 했어? 이리 와! 막 때린다든가. 강요하면 상대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의지가 꺾여버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가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돼야지. 너희들은 엄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잘못된 주입식 교육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수치심과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나는 희생해야 되는데 왜 희생하지 못했을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 배워버리면,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움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제일 필요한 게 흉내내기, 따라하기. 단식하는 사람들도 일단 흉내 한번 내보고 있는 거죠. 따라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라고 하면 잘 못해.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새로운 습관을 익히 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단식 처음에 해볼 때는 이랬는데 두 번째 하니까 이렇네. 아, 첫날은 이런데 두 번째 날은 좀 이렇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것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는 게 생각과 감정.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하면서, 형태는 따라하는 것 같고 흉내내는 것 같은데, 그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저기다 던져보는 거야. 그걸 대상의식. 따라하되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흉내내되 내 것을 자꾸 쌓아가야 된다. 그런데 따라하면서 저쪽으로 내 거 없이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따라해가지고 흉내내어서 졸업은 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따라하고 흉내냈는데 생각과 감정 내 걸 가진 거야. 그러면 그 따라했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답이죠. 그죠? 정답을 빨리 찾는 거야. 정답을 정확하게 찾고, 정답을 신속하게, 빠르게. 그래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암기력이야. 그래서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의사,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법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의식 수준이 그 사람 높은 사람들 아니야. 암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배움이 빨라. 그런데 인격이 높은 것은 아니야. 인간성이 잘 된 것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암기하는 것보다 정답보다는 사유하는 법, 공감하는 법, 공감할 줄 알고 사유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더 높은 능력입니다. 암기하는 능력보다. 그런데 낮은 의식에 있는 사회일수록 암기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과거를 보려고 그러면 암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완전 막 퍼마ಪ್ಪ야 돼. 그러니까 막 매일 책 들고 막 계속 막 외우는 거죠. 그죠? 잘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은 뛰어난 것을 합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 토론하라 그러면 못해. 밖에 나가서 발표하라 하면 잘 못해. 왜? 암기력으로 시험 쳐가지고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지 자기 걸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걸로 돌아오는 아상의식으로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